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공부한 내용 법률행위 부관입니다. 383페이지 1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이거 작년도 문제야. 32회 1. 법정 조건은 법률행위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맞습니까? 네. 법이 정한 조건이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정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2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죠. 3번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X죠. 어디가 틀렸어요?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이죠. 조건과 기한은 효력 요건이지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불능 조건 마이너스가 정지 조건 플러스라면 무효. 5번 과거의 사실은 법률 행위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하죠. 장래의 사실이 부관으로 쓰인다. 자, 넘겨보시고 2번 법률행위 조건 기한에 관한 설명인데 1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 조건 마이너스가 정지 조건 플러스라면 무효. 2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 조건 플러스가 해제 조건 마이너스라면 무효. 3번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합니다. 그러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권리취득을 부정하는 측에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조건의 성취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거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그랬는데 여기 봐봐요. 기한의 이익은 언제 상실되나요? 첫 번째,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 두 번째, 또 제공된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켰을 때. 그래서 보증인 살해했을 때도 멸실했을 때 해당하죠. 세 번째, 채무자가 뭐 했을 때? 파산했을 때. 그럼 네 번째도 있었나요?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하면 돼요. 자, 문제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 해당하는 조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하고 또 하나는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하고.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세탁기를 판매를 합니다. 을에게. 그럼 매매하는 거죠? 매매하는데 얘가 돈이 있으면 좋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뭘로 하냐면 할부로 매매를 합니다. 할부로 하는 거야, 할부. 나눠서 분할한다는 거죠? 할은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할복 그러면 배를 나누는 거예요, 할복. 할복했을 때 사람이 죽죠? 네. 근데 원래 할복할 때는 혼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배를 긋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목을 탁 쳐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할복할 때. 한번 해보셔요. 혼자는 이게 안 죽어요. 옆에서 쳐줘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12개월 할부를 했다. 세탁기 값이 비싸니까. 근데 지금은 이거 할부 거래 안 하잖아요. 지금 다 카드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에만 해도 카드가 없을 시절에는 이렇게 할부가 많았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유권의 유보부 매매라고 표현해요. 법에서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 무슨 말이냐면 12개월 할부이면 12개월 동안 매달 돈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얘는 바로 세탁기를 들여다가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세탁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할부가 완전히 끝났을 때 조건으로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할부를 다 내면
다 내면 비로소 소유자가 된다. 그러니까 얘한테는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져와서 쓰더라도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할부가 다 완납되면 비로소 소유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럼 무슨 조건? 효력이 없다가 소유권 이전에 효력이 없다가 소유권 이전에 효력이 발생하죠.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냐 이거야. 자, 그럼 이건 정지 조건부 매매라는 거 이해하셨죠? 정지 조건부 매매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고 얘도 기한의 이익이 있잖아요. 얘는 12개월 동안 할부로 돈을 내면 되지 한 번에 돈 다 내지 않아도 되죠? 그럼 얘가 기한의 이익을 누리잖아요. 문제는 할부금을 안 냈어요. 1회라도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세탁기 가져가는 거예요. 세탁기를 가져간다고. 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매도인에게 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갈 때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특약을 했는데 네가 할부금을 한 번이라도 안 내면 너는 기한이익 상실된다 라고 특약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종류는 두 가지예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냐 아니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냐. 이거는 형성권이라는 게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그든 매도인 측에서 매수인에게 너 기한이익 상실됐다. 할부금 안 냈으니까. 라고 기한이익 상실했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가져가는 건가? 아니면 의사표시 없이 한 번이라도 안 내면 자동으로 그냥 가져가는 건가? 그거예요. 자동으로 가져가면 자동 해제되는 것이고 요거는 의사표시를 해야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그나마 나은 거예요? 의사표시 하는 게 낫죠.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확 가져가는 거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고 조건만 성취되면 조건이 성취되면 바로 기한이익 상실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을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유리한 거예요? 이게 나은 거예요. 그나마도. 얘기는 해줘라 그거예요.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에 대해서 특약을 했단 말이에요. 할부금 안 내는 거에 대해서 특약을 했을 때 일방적 의사표시는 하고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뭐로 본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본다. 아시겠죠? 그게 소비자에게 유리하니까 그나마. 결과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그래서 2번에 4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됩니다. 4번이 틀렸고요. 5번 종기 있는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게 되죠. 자, 3번입니다. 1번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래야죠. 잃는다. 틀렸죠? 2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라고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고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어요. 불능 조건이죠.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불능 조건 마이너스 정지 조건 플러스니까 무효. 3번이 맞네요. 4번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 기한으로 정했다면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해도 기한은 도래한 것입니다. 기한은 반드시 도래해야 되니까. 5번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상계는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는 시기를 붙이지 못하고 조건도 붙이지 못하죠. 자, 4번 조건기한에서 1번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죠? 생긴다. 2번 기, 채, 추정. 기한의 이익은 누구를 위한 것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죠. 3번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 담보할 수 있다. 이건 조건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도 역시 담보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4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 기성. 이미 기에 성취할 성 기성 조건 플러스 그 조건이 해제 조건 마이너스라면 무효. 4번 정답.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한다. 특약에 의해서 소급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급이 가능한 겁니다. 조건은. 그러나 기한은 절대 소급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는 성취된 때부터가 아니라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자, 386페이지 5번입니다. 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단 단독행위는 조건 못 붙이지만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유리한 단독행위라면 조건 가능하죠. 그래서 1번 상대방이 동의하면 면제의 조건을 붙일 수 있죠. 2번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이다. 그래요? 정지조건을 봐봐요. 효력이 없다가 조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발생하죠. 이거는 조건이 뭐 했을 때 성취되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정지조건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 안 됐어요. 그러면 그대로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성취돼야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따라서 무효가 된다. 맞는 거죠.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다면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무효죠. 3번 틀렸고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따르죠. 5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네? 자, 다시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죠? 1등 하면 핸드폰 사줄게. 이때 비로소 이제 권리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뭐죠? 그럼 얘는 아버지는 무효주장자죠? 무효주장하는 자가 뭐를 입증하라? 정지, 조건, 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라. 다시 말하면 1등 하면 사줄게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유효주장자죠? 유효주장하는 아들이 나 1등 했어요. 조건의 성취 사실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읽어봐요. 맞는 건지. 권리를 취득하는 아들이 1등한 것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맞잖아요. 그죠? 예. 조건 성취, 1등 했어요. 라는 것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지요. 5번 맞는 겁니다. 자, 6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1번.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맞죠? 2번.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권리가 발생해요? 안 해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권리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가 없죠. 3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죠. 4번.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소멸하는 거죠. 성립한 때가 아니라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 효력 발생 문제가 조건과 기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틀린 거야? 성립한 때가 아니라 성취 시. 그죠? 5번. 소유권 유보의 약정이 있는 경우, 여기 봐봐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유권 유보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죠?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남겨둔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그죠? 할부금 다 낼 때까지. 근데 지금은 할부 거래를 안 하잖아요. 카드사, 금융회사에서 카드사에서 일괄 지급해주고 나눠서 받잖아요. 그게 뭐 할부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사실은. 그죠? 예. 자, 7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조건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해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맞죠? 2번.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해서 발생하면 원칙이다. 조건 성취하지 않지요.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을 뿐이고.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 기성,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죠. 플러스니까. 4번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된다? 전체가 무효죠. 5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예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자, 8번에 1번입니다. 기성조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플러스. 2번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그래요? 사회질서 위반이면 전체가 무효. 3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4번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해제조건은 이런 거죠. 효력이 있다가 조건 성취되면 소멸하는 거죠. 성취되면 권리가 소멸하는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취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대로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법률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5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죠. 소급하지 않죠. 9번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 해제는 단독행위인데 상대방이 동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건 붙이는 것이 허용되죠. 2번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증여이다. 아니요. 사망하면 기한. 그렇지. 기한이죠. 사망하면 그랬으니까. 그죠? 불확정 기한입니다. 틀렸고. 디귿.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해제 조건 마이너스가 성취할 수 없어요. 불능 조건이죠?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리을.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해도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아니요. 특약에 의해서 소급시킬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9번은 옳은 게 기억 하나뿐입니다. 10번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이 주장에 따라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 측에 위반되는 방해가 없었다라면 성취되었을 것이라고 추산되는 시점. 5번이죠. 추산되는 시점. 이건 단순한 문제예요. 11번입니다. 1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처분할 수 있다. 2번 시기 있는, 시작할 시자예요. 시기 있는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겨야죠. 3번 불능 조건 마이너스 해제 조건 마이너스라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 4번 조건이 선풍기 질서에 위반한 경우 조건만이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아니라 전체가 무효. 5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했다면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이죠. 자,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392페이지. 1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1번 민법 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뭐냐면 물권 법정주의라 그랬잖아요. 물권 법정주의. 이게 이제 물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고요. 형법으로 가면 죄형 법정주의 그래요. 죄형 법정주의. 또 과세 조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조세 법정주의 들어보셨어요? 조세 법정주의. 조세의 항목과 내용은 법률로 정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법정주의. 그러니까 범죄하고 형벌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물권 법정주의 마찬가지예요. 법으로 정하는 건데 뭐를? 물권의 종류하고 그 내용을 법으로 정해야 된다. 근데 이 법으로 정하는 법은 뭐냐면 법률 또는 관습
법에 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임의 창설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그래서 그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표결해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킨다 그러면 그게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법에는 제일 높은 법이 헌법, 그 다음에 법률, 명령, 규칙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법 순서가, 체계가. 그쵸? 예? 그러니까 군대라고 치면은 여기는 사병이고 여기는 간부, 하사관, 그 뭐 중령, 소령, 대령 이런 사람이고 스타예요. 여기서 지시하고 여기서 지시하고 위임받는 거예요.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시행령이 있단 말이에요.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얘들은 법률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법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냐면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오로지 법률로서만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게 너무 딱딱하고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그 물권들도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관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지만 이거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법률이다. 그래서 이걸로서만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습법이 아닌. 근데 별로 대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형식적 의미의 법률, 또 실질적 의미의 법률, 이런 용어 자체가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예요. 2번,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자,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봐봐요. 그 물건을 뭐 하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각각을 뭐라 그래요? 권능이라고 하죠. 권리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소유권은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대세적이고 영구적으로 포기한다 그러면 이 소유권은 처분만 되는 소유권이고 사용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유권이냐 이거죠. 그러면 이런 소유권은 처분만 할 수 있는 소유권은 민법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소유권은 이렇게 돼야 돼요. 내용이 정해진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이것만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소유권이 존재한다 그러면 처분만 되는 소유권이 일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물권 법정주의 위반이죠. 소유권은 이게 다 가능해야 소유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처분 권능 없는 소유권도 인정해서는 안 되겠죠. 4번, 근린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5번,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자, 2번입니다. 1번,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2번, 일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다면 구분 행위에 따라 독립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죠. 3번, 미분리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되고요. 4번,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되죠. 5번,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이건 부합에 예외가 적용되죠. 뒤에 가서 부합에서 봅니다. 그래서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요, 농작물을 경작하면 무단 경작자가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뒤에 가서 또 나오고요. 3번, 1번,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자, 여기 봐봐요. 물권을 이야기할 때 물권은 크게 점유권하고 그 다음에 본권으로 나눈다 그랬죠. 본권은 다시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익은 지상, 지역, 전세, 담보는 유치, 질, 저당권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분권인데 점유권 이야기할 때 분권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얘는 사실상 지배에 대해서 인정하는 권리잖아요.
근데 얘는 법률상 지배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배에 대해서 인정하는 권리가 본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본권이라고 생각하지만 임차권도 본권인 거예요. 그러면 본권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이거죠. 본권. 본래 권리인 거예요. 법률상으로. 그게 채권이든 물권이든 그냥 권리인 거는 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점유권 아닌 모든 권리가 본권이에요. 점유권은 법률상의 권리라고 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사실은 점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점령할 점이라 그랬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해서 점령한 지역을 점유하는 거지 그걸 본래 가지고 있는 권리로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점유권이 아닌 모든 권리가 다 본권인 거예요. 그럼 지상권은 본권입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 권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을 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점유권이 아닌 모든 권리가 본권이에요.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아니라 그랬죠?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안 되죠. 4번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맞죠? 이게 정답. 5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아도 자 여기 봐봐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고 했어요. 이게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놓으면 이제 5월달 모의고사 할 때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좀 나올 거예요. 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에요. 자, 일단은 양수인이라고 했으니까 건물을 누군가 팔았고 누구는 샀겠죠. 그러면 누군가 건물을 팔았고 누가 건물을 샀어요. Y가 샀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건물이 미등기이고 무허가예요. 허가도 안 나 있고 미등기예요. 등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 건물을 X가 지었다고 쳐보죠. 그럼 X가 건물의 소유자죠. 얘가 건물의 원시 취득자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자가 건물의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등기해야 등기 없이 181조 본문에 따라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예, 소유자인 거예요. 다만 이자가 얘한테 처분하려면 뭐 해야 되죠? 자기 이름으로 보존 등기 X 이렇게 해야 비로소 처분할 수 있는 거고 얘가 건물의 소유자가 되려면 건물 샀으니까 186조에 따라서 소유권에 이전해서 Y로 등기를 해야만 얘가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등기부가 없다면서요. 그럼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는 누구예요? 이 건물의 소유자. X가 소유자예요. 여전히. 근데 얘가 돈을 지금 다 줬죠. 돈을 주고 얘가 입주를 해서 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얘는 법률상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얘가 소유자가 되려면 얘 이름으로 일단 보존 등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등기부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상 소유자는 아직도 얘인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 이거야. 얘는 소유자이다 아니다? 건물에 소유자 아닌 거예요. 그럼 이 건물에 돈 주고 샀으니까 건물에 대한 어떤 물권이 있나요? 물권은 우리 정해져 있잖아요. 소유권, 재산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어떤 거 있어요? 없어요. 그 돈 다 주고 샀는데. 근데 얘 이름으로 등기는 지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어요? 등기가 없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X를 대위해서 보존 등기를 하고 보존 등기 나오면 다시 X에게 요구해서 이전 등기를 만들어 놔야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물권이 있다 없다? 그럼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자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라는 것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유권은 그냥 소유권 하나일 뿐이에요.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그럼 얘는
소유권에 준하는 사실상의 어떤 물권자이다 이런 얘기 못 하고요. 그럼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사실상의 소유자다. 이것도 안 돼요.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소유권은 그냥 하나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쟤는 채권자에 불과한 거예요. 돈 주고 샀어도 채권자에 불과하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거기 5번 보시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X. 자, 그 다음에 394부터 4페이지부터 물권적 청구권인데 요거는 우리 소유권 파트 가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소유권 파트 가서.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 399페이지 물권 변동은 우리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